맨날 거기 했는데 우리 시민으로서 분하고 북한대가 여기까지 와가 우리 죽여버려도 모르겠다. 경찰들은 뭐하노? 150 내려오면서 아무도 몰랐다는 건 어선이 다행이지. 나쁜 밥 먹고 무기라도 가져와서 저하고 했으면 어떡하나. 노크 기준으로는 좀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경기작전에서 실수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해상에서 약 200km에서 300km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계상이 있는 겁니다. 1.8m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그 목선이기 때문에 군의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하여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겠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은폐 행위가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강한 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큰 심려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립니다. 조사 결과는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결국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물지 끝까지 봐야죠. 이거는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불안해하고요. 저렇게 북한의 어떤 어선이지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건 어선이지만 어선이 아무 제재 없이 삼척항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과 대화도 하고 또 우리 그 삼척항에 들어와가지고 걷기도 하고 휴대전화까지 빌려서 전화도 했다.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명확하게 군이 이 부분을 그냥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어떻게 들어오게 됐으며 왜 그럼 해군, 해경, 그다음에 육군까지 군은 왜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물론 해군이 관할하고 이제 워낙 넓고 공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2해리까지 우리 영해고 나머지는 공해상이어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히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또 들어오기 전에 밤에는 삼척항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날이 새니까 들어왔어요. 그렇죠. 혹시나 자기들이 총격을 받거나 아니면 오인돼서 공격을 당할까 봐. 이런 치밀함을 보였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어떤 그 태도가 그 일반인적으로 피난을 오거나 아니면 귀순하려는 목적으로 온 사람과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말끔하게 아직 모든 게 해소가 안 된 상황이에요. 단순히 그냥 조사를 하겠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명확하게 조사해서 국민 앞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합에서 어제 합참에서 해명을 내는 거 보면 왜 거짓말을 했느냐에 대해서 통일부 탓을 했거든요. 통일부가 조사한 결과를 합쳐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 특히 대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일부가 여기서 이거를 민간 어선이란 이유로 통일부가 모든 걸 취합하고 그럼 그 어선을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귀순했을 때 기본적으로 합동신문 절차도 거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 군은 당연히 들어가요. 국정원 들어가고 군 들어가고 경찰 들어가고 이제 기무대로 가면 경찰이 검찰이 합동신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는 있는데요. 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부 장관이 처음엔 부대 탓을 또 했었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오늘 사과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현장의 책임을 전가했다 이런 비난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군인 출신들은 작전엔 실패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그럼 군이 실패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경계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점심 먹으면서 오늘 점심 때 얘기를 들었더니 현지 분위기가 이 삼척의 분위기가 동해안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있었던 건 96년에 무장봉비 침투 이후에 이제 어선이 직접 들어와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이런 건 처음이었나 봐요. 그때 물론 무장봉비니까 훨씬 또 충격이 심했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강릉지청에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거기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러던데 하여튼 그때 있었던 분들이 오늘 여기 삼척에 전화를 해봤더니
현장에서는 그 현지 주민들은 너무너무 이걸 위협적으로 느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진짜 뭐 국정조사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군 경계 태세뿐만 아니라 모든 전반적인 상황을 동해안을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이렇게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사실은 군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이런 얘기가 야당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지금 평화민주당, 민평당도 얘기를 하고 바른미래당도 얘기를 하니까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니까 국정조사를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군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어제 합참의 설명을 들어보면은 지금의 장비와 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목선이 쭉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이거든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은. 지금 이제 합참의장이 이제 박한기 합참의장이 이전에 이제 이군 작전사령관을 할 때 그 이군 이작사가 우리 해안선의 70%를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장비가 좀 열악하다는 그런 거를 저도 이제 정책위원이니까 가서 듣기도 했고 장비가 열악한 건 사실이지만 레이더에 2번 포착이 됐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러면 소홀히 했느냐. 또 이걸 허위 보고가 이루어졌느냐. 그게 문제죠. 장비 탓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CCTV에 이게 노출이 됐든 레이더에 노출이 됐든 이상한 물체가 노출이 됐었는데 그거를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지 않고 아니면 추적을 하지 않고 그냥 소홀히 지나쳤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게 뭔가 불편한 진실은 통일부의 것을 왜 합참에서 아니면 국방부 쪽에서 받아서 그걸 브리핑을 하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군이 경이 아니면 현장에 있는 담당자들이 그걸 발표를 해야지 거쳐서 온 것을 그냥 받아서 발표를 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척항 어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김호민 변호사님, 그 귀순 의사를 밝힌 2명도 일단 왜 그렇게 귀순을 하려고 했는지는 이해는 가지만 명확하게 납득은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넘어온 북한 주민 4명 다 귀순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서 이제 2명, 이제 60대 선장인 남 씨와 김 씨, 가장 젊은 김 씨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요. 60대 선장 남 씨 같은 경우는 북에서 아내와 가정불화가 있었다. 그리고 또 돌아가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어서 귀순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저 선원 김 씨는 평소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다. 그리고 한국 영화를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인터넷이 발달됨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데, 저 김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봤다 그래요. 그래서 당국의 뭐 추적도 받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한 내려올 거를 자기 흠모하고 있었다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뭐 그 국방부 발표도 그리고 합참 발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된 바로는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선장이 부인과 가정 불화로 인해서 하게 됐다. 그 상의 전투복, 낡은 전투복을 입고 왔던 그 선원, 고령의 그분은 전투훈련을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한국 영화 시청 혐의로 국가보위성의 조사를 받고 현재 이제 처벌이 내려질 거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답니다. 근데 한두 개 본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상습적으로 본 사람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도 거의 뭐 1차 조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말을 그렇다고 완벽히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뭐 가정 불화 때문에 내려왔다는 것도 조금 저는 이해는 안 돼요. 가정 불화하면 그게 뭐 그렇게 뭐 어디 노동 교과서로 가나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뭐 영상을 보고 이래가지고 물론 그거는 처벌받을 수 있겠죠. 한국 문화나 뭐 한국의 영상 이런 걸 많이 보면. 근데 지금 뭐 워낙 북한에도 워낙 많이 퍼져 있어서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뭐 상당히 위험한 이런 그 귀순에 어떤 동참을 했다 이렇게 보기에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지금 사실은 사실관계는 그 사람들의 진술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무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왜 당신이 귀순하려고 했느냐, 왜 그게 남기로 했느냐 물어보고 그걸 쭉 기록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그게 정말 목적성으로 정말 타당한가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약간 지금으로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이 그냥 우연히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그 두 사람을 태웠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북으로 돌아간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귀순 의사가 없다.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완전히 기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설득해서 태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해서 태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약간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의 기순 의사를 밝힌 것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게 혹시나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에 보면 그렇게 고기가 많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고기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해서 따라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으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문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닌 사건입니다.